격차 해소를 위한 국민포럼 출범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격차 해소, 이 불평등 문제, 차별 문제를 이야기해달라고 하는 제안이 아니라 자금의 나라 실정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을 받아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이 아침 신문을 전부 통해서 보셨겠지만 지금 대한민국은 헌정 중단 위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국가가 지금 비상사태입니다. 지금의 상황이 만일 60년대나 70년대에 발생됐더라면 쿠데타가 다시 일어났을 것입니다. 군사 정변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는 5.16 12.12 사태와 같이 군이 장악해서 현재 정치인들은 가택 연금 상태에 빠졌을 그러한 상황이 오늘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21세기 2016년 12월 현재는 대한민국이 문명국가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 11위에 등극되어 있는 대통령도 정치인도 검찰도 이 모든 사람들이 직무유기 상태에 빠져도 끄떡없이 유지되고 굴러가는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렇게 굴러갈 수 있고 유지될 수 있냐? 대통령이 기능정지에 빠져도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지켜줄 수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력, 대한민국 국민의 힘입니다. 국민의 힘. 이제 국민이 대한민국의 명실공히 지키고 유지할 수 있는 힘줄이라고 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997년 우리는 경제위기라고 하는 IMF 사태를 맞았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경제위기 IMF 사태보다 훨씬 위중하고 무겁고 무서운 정치위기 사태입니다. 정치 IMF 사태입니다. 왜 경제위기보다 정치위기가 훨씬 무섭고 두려운 사태인가?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경제는 좀 더 잘 먹고 좀 더 못 먹고의 문제고 좀 더 많이 갖고 좀 더 적게 갖고의 문제고 좀 더 잘 살고 좀 더 못 살고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정치 위기는 주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사람의 생명과 재산권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걸려있는 문제입니다. 정치 위기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나라가 세계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러한 위기, 주권과 관련된 심각한 위기가 바로 정치 위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위기는, 지금의 정치 위기는 지난 97년 IMF 경기 위기보다 그 위기의 경중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100배 이상 더 무겁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이만큼 컸다는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도, 대법원장도, 경찰총장도, 검찰총장도, 국회 정치도 그들이 없어도 대한민국은 국민의 힘으로 유지되고 지켜줄 수 있다. 다소 불편하지만 국민들 수준이 뻔히 압니다. 저 사람이 거짓말한지 참말한지 다 압니다. 검찰이 옳게 수사하지 그렇지 않은지, 언론이 정의로운 진실된 방송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전부 압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벌거벗은 임금인지 아닌지, 그가 거짓말을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지금 이런 상황을 초래한 장본인으로서 일말의 자괴감을 갖고 국민에게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는지 그렇지 않는 것인지, 국가야 망하든 말든, 나라야 무너지든 말든, 백성이야 죽든 말든 나만 살고 보자라고 하는 이 나라 위정자들 때문에 나라가 지금 위태롭습니다. 아주 위태롭습니다. 아침 신문에 모든 신문이 진보 보수지 할 것 없이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은 동급이다,
이게 일면 타이틀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2명의 대통령을 모셔왔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우리의 진짜 대통령이고 국민의 대변자고 국가의 얼굴인 줄 알았는데 꼭두각시였습니다. 우리는 2년극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뒤에 실세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행히도 박 씨가 아니라 최 씨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더 가관은 이 최순실 게이트의 국정농단 게이트 사태로 비화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이 아침에 발견됐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강아지 한 마리 때문입니다. 강아지 한 마리. 이야, 이거 웃지 못할 세계적인 토픽감입니다. 이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헌정 중단 위기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정 운영이 마비되고 국가 운명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어떻게 해서 최순실 게이트가 국정 게이트로 확대됩니다. 최순실의 남자라고 하는 고영태가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키운 강아지를 어느 날 최순실 씨가 맡겼는데 이 강아지를 돌보지 않고 강아지 한 마리를 자기 집에 그냥 홀로 두고 고영태가 골프를 치러 가는 그 사이에 최순실 씨가 고영태 집에 와가지고 자기 딸이 키우던 강아지를 찾으러 온 겁니다. 그런데 문이 잠겨져 있고 강아지 울음소리는 들리는데 강아지를 지켜봐달라고 보호자 역할을 해달라고 맡겼었던 고영태는 골프장에 가서 골프 치고 있었습니다. 강아지하고 함께 놀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최순실 씨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최순실 씨가 항의를 한 겁니다. 너 우리 이 강아지를 왜 한 마리를 그냥 홀로 집에 두고 너만 놀아다녔어? 이것이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불화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 기분이 나쁜 고영태 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의복을 100벌 정도 자기 회사에서 제작을 해서 공급을 해줬는데 그 바로 작업실에 CCTV를 설치하게 됩니다. CCTV를 설치해서 최순실의 관계를 전부 찍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깥으로 노출시키게 된 것이 지금 강아지 한 마리 때문에 빚어진 이 나라 헌정 위기 사태입니다. 방금 애견협회 협회장님도 오셔서 이 자리를 축하해 주셨는데요. 제가 이렇다고 해서 강아지를 원망하거나 동물을 학대하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집에 토이푸드를 한 마리 키우는데요. 그 강아지는 가족입니다. 이해가 됩니다. 고영태 씨가 잘못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나라 정치가 실종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치가 얼마나 무섭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권력 실세, 그 보이지 않는 권력 실세의 딸, 그 딸이 사랑하고 키웠던 강아지 한 마리가 이 나라를 헌정 중단의 위기 사태로까지 몰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정치의 무서움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정치는 국정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국가의 운명을 펴었다 죽였다 하기도 합니다. 하나의 국가를 침몰시키기도 하고 다시 부흥시키기도 합니다. 외부 외세로부터 국가를 떠받치기도 하고 외세를 제압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정치가 이 나라 모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저는 불행히도 지금의 정치가 행방불명된 사실을 알고 이런 정치가 이제는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지금의 정치는 대통령의 시녀들의 정치고 관료들의 심부름꾼 이상 이하도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익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부 증강을 위한 정치가 아니고, 국익 증진을 위한 정치가 아닙니다. 국력을 땅바닥에 묻어버린 그런 정치는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의 정치를 싹 쓸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지금의 정치 수준 가지고는 대한민국이 21세기 강대국으로 진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도는 5%밖에 안 되고 4%밖에 안 되지만 이 나라 정치인에 대한 국민적 지지는 1%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1%가 어떻게 4%를 감시합니까? 1%가 어떻게 4%에게 비판을 하고 견제를 합니까?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정통성이 있겠습니까? 무슨 역사성이 있겠습니까? 1%가 4%보다 무슨 힘이 더 있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미국의 유명한 시사주간지 타임지를 봤습니다. 타임의 커버 스토리가 도널드 트럼프였습니다. 미국의 새로 당선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그 타이틀이 더 재밌습니다. 미국은 원래 The United of America,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런데 오늘 아침 타임의 제목은 트럼프 밑에 The Divided State of America 이렇게 나왔습니다. 미 합중국은 미국이 연합해서 하나로 합쳐진 연방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공식 국명입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사진 아래 타임의 표지 제목은 미국은 분리된 나라다라고 하는 것이 타이틀입니다. 아, 정말 무서운 일이 발생되고 있구나. 한국도 그렇게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겠습니다. 왜? 이 정치가 국가를 흥하게 하기도 하고 망하게 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를 건국하는 데는 천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한 나라를 망가뜨리고 무너뜨리고 패망시키고 망치는 데는 불과 10년이면 족합니다. 그 망하게 하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저는 핵심만을 뚫어지게 들여다보는 사람입니다. 핵심만. 다른 건 필요가 없습니다. 가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콩깍지, 쭉정이는 필요가 없습니다. 알맹이만은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본심으로 들어가야 되고 본질로 들어가야 됩니다. 대한민국에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되는 집단이 있습니다. 그 두 집단은 친노와 친박입니다. 친노와 친박. 이 두 집단은 매우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패족입니다. 패족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패배한 족속이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실패한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자신들 스스로가 패가 망신한 정치 집단이라고 하는 뜻에서 패족이란 말을 썼는데 이 패족들에게 정치를 맡기거나 국가를 맡기면 그 국가는 패망한 나라가 됩니다. 가정도 패족이 됩니다. 패가 망신한 가정이 됩니다. 모든 것이 파탄납니다. 그래서 친노와 친박에게 정치나 국가를 맡길 수 있는 기회를 절대로 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노와 친박의 공통점은 이들은 정치를 패거리로 한다는 사실이고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친박은 무당 정치를 통해서 최씨 일가가 박근혜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고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박수무당을 만들었습니다. 친노 386들은 노무현 대통령을 꼭두각시로 만들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역시 친노들에 둘러싸여서 운동권 세력에 둘러싸여서 인형극을 펼치다가 자살했습니다. 지금 또 한 명의 대통령이 어쩌면 자살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국민적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노와 친박에게는
절대 다시는 정치를 맡겨서는 안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고 싶습니다. 친노와 친박은 도덕적으로 극단적으로 타락된 집단입니다. 삼성 재벌로부터 40억씩 받아먹고 구속됐던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한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친노 집단의 정치인도 있습니다. 이게 말이에요. 말이 됩니까? 전과자를 다 푸세요. 전과 육범의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 대통령에 출마한다라고 설치고 캠프를 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최순실의 발목이 잡히고, 최순실은 딸의 말에 발목이 잡히고, 삼성이라고 하는 거대 그룹은 최순실 말값으로 39억을 주고 이 나라 정경유착이 새로운 부패로 싹을 트기고 있습니다. 피눈물 나는 여러분들의 격차 해소 노력이 하루아침에 꺾이고 모든 것이 무위로 돌아가는 이 험난한 세상을 파고를 넘고 헤쳐넘어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의 이 격정이 한 대기업의 부패와 한 정치 집단의 부패로 부패와 부패가 손을 서로 맞잡고 이 공화국을 부패공화국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런 정치, 정경유착의 정치 싹 쓸어버려야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저는 친노와 친박의 또 다른 공통점 하나가 둘 다 탄핵받는 대통령을 배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연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두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이 없습니다. 탐욕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본연과 자기 수양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는 데는 수단만법 가리지 않고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된 이후에 여러분과 국민과 민생과 이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부고 강병의 국가가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세계 인류 국가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비전이 없고 정책이 없고 전략이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데까지는 성공하지만 되고 나서 곤두박질을 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나라를 맡긴다? 여러분, 또 한 번 수렁으로 빠지자라고 하는 그 결심 위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망하고 싶으면, 이 나라가 다시 한 번 이런 수렁에 빠지고 싶으면 그렇게 선택하십시오. 스스로 발등에 도끼를 갖다 들이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친노와 친박의 공통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둘 다 자신의 진영에 정권 계승이나 정권 유지를 지속적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어떤 업적을 남기지 못하고 기존에 이루어놨었던 대가들의 업적까지도 전부 말아먹고 소실시키고 분실시키고 전부 깎아먹고 폐산시킨다는 친노 집단은 김대중 대통령을 비롯해서 50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고 땀을 흘려 이루어놨었던 이 민주진영을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정권을 빼앗겨버렸습니다. 상대 진영에게.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이루기 했었던 모든 것을 다 파산시켜버렸습니다. 친박 집단은 박정희 대통령이 이루게 왔었던 경제적 자산, 산업화 근대화, 대한민국의 중화공업, 이 모든 것을 지금 황폐화시켜버렸습니다. 아버지의 유산까지도 폐가 망신시키는 친노와 친박에게 다시는 이 나라를 맡기지 맙시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이 나라를 살리는 불씨가 되고 진실의 힘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다시 강대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놀드 토인비의 이야기를 잠깐 전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영국의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역사의 연구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졌었죠. 굉장히 문명적인 날카로운 역사 비평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그가 남긴 역사 비평은 오늘 대한민국이 처해진 상황을 진단하고 극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아놀드 토인비는 한 나라가 패망하는데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습니다. 한 가지 조건은 정치인의 독재, 또 한 가지 조건은 그 나라 국민들이 애국심을 잃었을 때, 또 하나 마지막 조건은 그 사회가 분열돼서 서로 다툴 때, 이 경우를 한 나라가 패망하는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북한 보십시오. 한 정치인이 장기 집권을 하다 보니까 패망하고 있습니다. 공산 독재도 다 그렇게 해서 무너졌습니다. 지금 세계 독재 정치를 하는 나라는 전부 국가가 위태롭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이 애국심을 잃었을 때는 그 나라는 통째로 외세에 빼앗겼습니다. 한 사회가 통합이 아니고 분열로 갔을 때 그 나라는 해체됐습니다. 우리의 고조선도 원래는 동북 삼성에서 2300년에서 2500년 동안 거대한 통일국가, 연방국가를 일으켜왔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국가의 시원이 만주 송화강 근처 동북 삼성인데 왜 우리가 그 거대한 캘리포니아만한 땅을 빼앗기고 한반도 내륙으로 내려와서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것도 남북이 허리가 갈라진 채 갇혀서 사는 나라가 됐을까? 고조선의 멸망 원인은 지배계층들의 분열에 있었습니다. 대륙 세력에게 그래서 밀려난 겁니다. 그래서 만주 송화강 거대한 동북 삼성을 비워두고 한반도 내륙으로 쫓겨 내려와서 여기에 둥지를 튼 것이 고구려 백제 신라입니다. 우리 국가의 원래 모형은 동북 삼성의 캘리포니아보다 더 큰 땅덩어리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찾아야 되겠다라고 한 제국을 꿈꾸는 그런 정치인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왜? 좁은 땅덩어리에 같이 살다 보니까 의식 자체가 대국적이고 제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팽창되지 않습니다. 좁게 편협하게 사고가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거대한 대륙 세력과 거대한 해양 세력 중간에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도라고 하는 나라는 반은 섬이고 반은 육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운명은 항상 세 갈래 갈림길로 결정지어졌습니다. 대륙 세력이 힘이 강하면 이 나라는 대륙 세력에게 종속되고 대륙 세력에게 속국이 되고 대륙 세력의 조공 채권 체제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대륙 세력이 해양 세력에게 힘이 밀려서 이 나라가 해양 세력의 지배로 들어가면 일본의 식민 지배 체제로 들어갑니다. 해양 세력의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한 번은 해양 세력, 한 번은 대륙 세력. 그리고 마침내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구소련과 미국이 힘이 팽팽해가지고 서로 대등한 위치에 서게 되면은 북쪽은 대륙 세력에게 남쪽은 해양 세력에게 두 동각으로 찢어지는 운명을 갖고 사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정적인 국군에 대한 운명은 우리에게도 달려있지만 주변 정세에 민감한 반응을 받고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5천년 동안 외세 지배를 받아왔었던 이 나라가 외세를 모면할 수 있을까? 이것을 정치가 연구해야 되고 이것을 국보간의 힘을 키우는 정치가 통합의 정치를 해서 통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도 북한을 찍고 동북 삼성을 찍고 세계 대륙을 지배하는 그러한 위대한 정치 시대를 열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정치적 사고와 팽창의식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안 보입니다. 그런 비전과 전략과 꿈을 갖고 있는 정치인이 없습니다. 일본은 비록 섬나라였지만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이 늦게 얻은 아들을
중국 대륙을 달릴 수 있는 말을 태워서 중국 대륙을 횡단하고 질주하겠다는 바로 그런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고립되어 있는 섬나라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런 꿈을 꾸는데 이 나라는 그런 꿈을 꾸는 정치인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제 운명적으로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틈바구니에 끼어서 이렇게 어려운 생활을 해왔지만 21세기 미중 패권 시대는 우리가 5천년 역사 속에서 이루게 왔던 가장 귀중한 자산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가장 험난한 고난의 세월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러나 정신을 잘 차리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와의 한미동맹과 중국이라는 나라와의 지경학적 위치를 잘 활용해서 대한민국은 안보 대국도 이룰 수 있고 경제 대국도 이룰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중소기업 사장님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 중소기업이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한 말씀 전해주고 내려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중소기업이 354만 2350개 등록되어 있습니다. 2016년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체 수가, 사업체 수의 99.9%가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종사자는 약 1,500만입니다. 우리나라 고용의 8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가족들까지 전부 합치면 3,500만입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소기업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살고 5,100만 대한민국 인구 가운데 3,600만이 중소기업 종사자 내지는 그 가족들입니다. 중소기업이 죽으면 대한민국이 죽고 중소기업이 침몰하면 대한민국이 침몰하고 중소기업이 없어지면 대한민국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오늘날 중소기업이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저는 가장 큰 것은 중국을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중국을 극복할 수 없을까?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제조업인데 이 제조업의 임금이 너무 중국에 비해서 비쌉니다. 5, 6, 7배 비쌉니다. 그러면 한국에서 만든 상품이 중국에서 만든 메이드 인 차이나에 비해서 7배가 비싸거나 최소한 단가를 낮춘다 하더라도 4, 5배가 비쌉니다. 이러다 보니까 똑같은 제품을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 내놓고 소비자들에게 사봐라! 그러면 소비자들은 똑같은 제품이면 가격이 싼 제품을 삽니다. 중국 제품이 4, 5배 임금비가 싸기 때문에 가격이 쌀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 경쟁력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메이드 인 차이나에 밀려버리기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 시장에서 중국 제품에게 한국 제품이 밀려납니다. 이게 비극입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북한입니다. 북한하고 경협을 해야 되고 제조업을 확대시켜야 됩니다. 북한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는 중국의 노동자들의 인건비보다도 5배에서 6배 쌉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으로 이번에는 북한의 제조업 진출시켜가지고 북한의 싼 임금으로 제품을 만들어서 메이드 인 코리아를 가지고 13억 8천만 원이라는 중국의 시장에 이걸 투입시키면 중국 시장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도 초토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국의 투자 회사가 발표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회사가 뭐라고 그랬냐? 한국이 통일되면 한국은 연 경제 성장 20년 동안 15%를 성장할 수 있다 이랬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은 2035년이면 5만 4천 불에 달하는 세계 경기 8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50년 되면 8만 7천 불에서 9만 불에 육박합니다. 미국 다음으로 세계 GDP 2위 국가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제조업이, 바로 한국 경제가 성장해서 세계 인류 경제가 될 수 있는 그 힘이 바로 북한을 뚫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경제 정책으로 한국 경제를 키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 정치에 있습니다. 정치가 정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는 지금 불행히도 그런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서 이 나라를 통일한국, 대한강국으로 만들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비전과 잠재력이 있다고 왜 기업들이 분석을 해와도 이걸 현실화시킬 능력이 없습니다. 정치가 국민의 힘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민생을 돌보지 않습니다. 국가를 돌보지 않습니다. 자신들의 권력만 추구합니다.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비극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이런 정치를 싹 쓸어버릴 것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새날, 새 정치를 여러분들이 마치 성스러운 새 부대에 새로운 포도주를 주워 담듯이 여러분들은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콸콸콸콸콸콸 부어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